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9월 5일 금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누구나 재능은 있다. 드문 것은 그 재능이 이끄는 암흑 속으로 따라 들어갈 용기다. 엘카 종. 네, 음마아파트가 5,893세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일반 분양이 1,090세대가 나오는데, 야, 여기가 준공 46년이 지났는데, 이제서야 이제 재건축 정비 계획이 결정이 돼서 49층으로 확정이 됐다는 반가운 소식을 이야기 드리는데, 제가 어제도 이야기 드렸지만, 음마아파트가 이제 실제로 이제 공사를 마치고 실제 입주를 하는 그 시기는 아무리 빨라야 2035년이 될 건데 10년을 더 기다려야 되고 더 늦어질 수도 있다는 말씀 추가로 이야기 드립니다. 내년에 주택공급 임대에 지금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분양주택 지원금이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 초에 작년에 지금 창릉의 본청약 그 다음에 장항 S1 본청약 포기하지 말라고 이야기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주택도시기금 운용 예산을 갖다가 지금 보면 보시는 것처럼 분양주택 지원의 예산을 70% 이상이나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물론 내일 모레 주택공급 확대 정책이 나올 예정이긴 하지만 임대아파트로 많이 지금 쏠려 있고 분양아파트는 앞으로 많이 줄어들 것이다. 이게 현실이고 팩트라는 말씀 드리면서 많은 무주택자 서민분들이 지금도 내 집 마련을 공공분양으로 기다리신 분들께는 정말 안타까운 소식을 지금 전해드리고 작년에든 올 초든 아니면 7월 8월 달에라도 내 능력에 맞춰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셨던 분들께는 감사 스마일이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또 아파트 공사기간이 지금은 최대 4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6년까지 그 이유는 노란봉투법도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최근에 기후변화라든지 안전강화 이런 조치들 때문에 준공기한을 갖다 맞추지 못하면 그 손해가 건설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차라리 공사기간을 최대로 6년 내지는 5년에서 6년으로 늦춰서 공사를 시작을 하자라는 그런 건설사의 지금 입장이라는 말씀 감사 스마일이 강조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3년 안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면 그거는 진짜 빈 땅에 500세대 정도나 되는 그런 아파트 단지는 가능하겠지만 1000세대가 넘어가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4000세대가 넘어가는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말씀 거듭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현대사회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사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 사진을 이야기 드리는 건 아닙니다. 지금 50억 강남 아파트 살고 계시는 분이 서민인 척하고 꼭 이런 데 가가지고 꼭 사진을 갖다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리는 게 좋은 건지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진짜 그런 기득권에 무기력하고 힘든 삶을 사는 지금 서민들이 이런 사진들을 보고 분통을 안 터뜨리는 요즘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감스님들만이라도 부디 내 집 마련 한 채를 하루라도 빨리 하셔가지고 이런 사진을 갖다가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 그런 감스님들이 되시기를 소망드립니다. 6.27 규제 이후에 이어졌던 눈치보기 장세가 서서히 끝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본론으로 이야기 드릴 주제하고 또 일맥상통한데요. 먼저 본론으로 들어갈 주제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하게 되면 어느새 시장은 지금 다시 반등 중입니다. 참 6.27 대책 나온 지 이제 2달 하고 조금 넘어가는데 이제 3달째 접어들고 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다시금 이제 눈치보기 장세가 서서히 끝나가고 있고 지금 이제 9월 7일 날 이재명 정부에서 이제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갖다가 공교롭게도 이번 주 일요일 날 발표를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제 아침 방송에 제가 주택공급 확대 정책이 어찌됐든 간에 9월 7일 제가 이거는 이제 제목을 좀 바꿨는데 이번 부동산 대책 저는 10일 전으로 다음 주 월요일 아니면 화요일 늦어도 10일 전에 8, 9, 10일 중에 할 거라고 생각하고 어제 정말 이야기 드렸는데 너무 신기하게도 일요일에 지금 발표를 갖다가 한다라고 어제 오전에 빠숑님 블로그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진짜 빠숑님이 한 이야기가 정말 정답인 것 같아요. 딱 한마디만 하자. 꼭 일요일에 해야 했었나? 월요일 오전에 하면 안 될 이유가 있나?
물론 이유가 있었겠죠. 뭐 알게 모르게. 그리고 어제부터 이제 엠바고가 걸렸어요. 저는 이제 지난번에 GTX-A 시승하기 전에 엠바고 걸려가지고 남들보다 한 열흘 먼저 시승을 갖다 했지만 그 영상을 갖다가 엠바고 걸렸기 때문에 그 엠바고 그 걸리는 시간까지는 업로드를 못하겠다고 뭐 서약서까지 작성을 하고 일단 그런 적이 한번 있었는데, 지금 이 국토부 주택공급 확대 정책도 왜 평일 정말 주말이 힘들다고 하면 다음 주 월요일 날 예를 들어서 9월 8일 아니면 9월 9일 그때 해도 됐는데 꼭 9월 7일로 맞춰야 되는 이유가 있었을까라는 게 정말 의구심이 가득하고요. 일단 내일 모레 이제 시간 얼마 남지 않았고 내일 모레 오후가 될지 오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나오게 되는 그런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보시고 난 다음에 감사스마일이 빠르면 9월 8일 조금 내용이 조금 또 좀 공부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내용이라고 하면 하루 있다가 9월 9일쯤에 관련해가지고 확대 방안 관련해가지고 또 감사스마일이 제 생각을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매수 대기자들은 지금 점점 조급해지고 있고 감사스마일에게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도 보니까 지금이라도 사야 됩니까? 저에게 이제 물어보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진짜 지금이라도 사셔야 되고, 이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오늘하고 내일 모레 9월 5일, 6일, 7일 이 3일이 정말 중요한 날인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다시금 드립니다. 한마디로 지금 눈치 보기는 끝났고 심리가 지금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20억에서 30억대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거는 멀천도사님이나 또 니틀병님께서도 시장 분석 때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많은 지금 매수 대기자분들이 이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보고 무언가 정부에서 파격적인 대책을 들고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빤한 그런 대책이고, 문재인 정부 시즌2 또 윤석열 정부에서도 공급대책 270만호 하겠다라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정권이 바뀌는 것을 보면서 주택공급, 특히 아파트로 서울 수도권에 주택공급을 하는 것은 진짜 어렵다는 말씀을 다시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제 말씀대로 안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저는 제 이야기대로 하시는 분들이 그나마 내 집 마련을 조금 더 빨리 했고 지금 제 방송을 편안한 마음으로 시청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단 한 사람이라도 제 방송 보시고 내 집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요. 지난번에 제가 지난 수요일날 GTX 관련해가지고 영상을 올렸는데, 날개님께서 GTX-A는 거듭 말하지만 교통혁명입니다. 상대적으로 GTX-B에서 이제 D까지는 이온하고요. 내년에 수소역까지만 연결되어도 그 반응과 영향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강남까지 초고속으로 왕래가 가능하게 되면 굳이 집주 근접이 필요 없게 되고, 집값이 싸면서도 쾌적한 환경인 일산, 대곡, 화정, 삼성 등의 신도시들이 재부각될 겁니다. 감스님 계속 좋은 소식 부탁드릴게요. 저는 앞으로도 진짜 계속적으로 아침 방송을 할 건데, 제가 이렇게 날개님처럼 저에게 힘이 되는 댓글 남겨주신 분들은 제가 꼭 기억해서 무언가라도 하나를 더 드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을 해보고요. 감사스마일 또 찐팬이 되어주시면 더 큰 정보들을 얻어갈 수 있다는 말씀 추가적으로 덧붙이면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4가지 정도 이야기 드릴 건데, 감사스마일이 1가지 내지 2가지 정도만 이야기 드리면 그 앞진 시간에 그래도 소중한 20분이라는 시간을 감스님들이 제 방송을 갖다가 들어주시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감스님들께 보답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과 고민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인사이트를 갖다가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의 그런 인사이트,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인사이트를 정리해서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자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물론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공유도 많이 되고 구독자도 많이 증가하면 좋겠지만 저는 일희일비하지 않고 제 길을 간다는 말씀 드리고, 그래도 꾸준하게 시청해주시는 감스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6.27 대책 이후에 갈아타기를 언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정말 커지고 있는데, 정말 신기한 거는 7월 달에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8월 중순 이후부터, 즉 다시 말해서 휴가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부터 다시금 매수 문의가 늘어나고 있고, 정말 규제책은 통상 3개월 효과다. 진짜 수요 억제책이 나와도 대기 매수자들의
대기 시간만 늘어났을 뿐 매수를 포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매든 전월세든 시장에 남아있는 수요량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게 일시적인 조정 상승으로 그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감사스마일 찐팬 영상을 조금 더 심도 깊게 제가 이야기 드렸는데, 좀 눈치 빠르신 분들은 그런 것들 좀 이해를 하시겠죠. 새 아파트 공급은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지금은 더 늦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3년에서, 그러니까 부수고 새로 짓는데 아무리 빨라야 7년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8년에서 9년 더 늦어진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재명 정부에서 신도시보다 우선한다는 정비 사업의 경우에도 조합 설립 인가를 기준으로 새 아파트 입주까지 10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각종 인허가에 크고 작은 규제가 쌓이고 있고 소요기간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길어야 3년 걸렸던 아파트 공사기간이 이제는 4년, 5년으로 늘어났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제 5년에서 6년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그 이유는 주 52시간 근무제에다가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등 공기를 지원하는 규제가 늘어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노란봉투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노사 간에 이제 이런 것들도 앞으로 더 심화되면 심화되지 않을 리는 없다. 그래서 또 지금은 또 아파트 공사장에 사고가 나면 일시적으로 공사를 또 중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GS건설이 또 인명사고가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GS건설 사업장이 공사를 또 중단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공기를 맞추는 게 건설사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날림 공사, 그 다음에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안전 불감증 그런 공사다 보니까 아파트 현장이 또 내려앉게 되고 부실 공사가 지금 계속 빈번하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2030년대 중반 이후에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을 늘리는 중장기적인 공급 플랜이 과연 내일 모레 9월 7일 날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서 포함이 될 것인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진짜 지금부터 땅을 파고 집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2030년, 2029년 안에 한 곳도 입주할 곳이 없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 소신껏 이야기 드리면서, 과거에 문재인 정부의 규제책을 보면 일정한 패턴이 있는데 규제책을 내놓고 3개월 안팎 지나서 다시 집값이 반등하면 더 높은 규제책을 내놓았고, 또 이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다들 기억하시죠?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대책이 20몇 번인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이재명 정부에서 이번 이제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이 두 번째 방안인데 5년 동안 과연 주택 시장 이런 공급이라든지 규제 대책이 얼마만큼 많이 나올까? 최소한 저는 10번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켜보면 알게 되겠죠. 19년도에는 투기적 대출 수요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시가 15억 원 이상의 투기과열지구 아파트에 주담대를 금지한 12, 16 대책이 나왔고, 또 4개월 지나서 반등세가 확산되자 20년도에는 627 대책, 710 대책, 그해 7월 31일에는 임대차 입법도 강행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8월 12일부터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가 시행돼서 지금은 오히려 지금 이런 정책, 그 다음에 이런 규제가 그렇게까지 무섭게 느껴지진 않는다. 오히려 이제 대출을 지금 6억에서 더 줄일까? 아니면 전세자금 대출까지 DSR에 묶일 것인가? 그런 것들이 지금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서, 이재명 정부에서도 지금 집값 상승폭이 클수록 똑같은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는 말씀 드리면서, 공공주택 35,000 가구 발표를 보고 규제책이 머지 않았다는 생각도 지울 수 없지만, 9월 초, 이제 9월 7일 이제 발표일이 확정됐기 때문에 과연 지금의 이제 대기 수요자들이 오늘 내일 모레 적극적으로 대출을 받아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은 규제책 또 어떤 공급 대책이 또 나오기 때문에 이걸 보고 움직일 것이라는 말씀을 저는 이야기 드립니다. 하지만 지금 9월 달에 미국이 금리 인하가 계획되어 있고, 또 한국은행도 따라서 8월에는 금리 인하를 안 했지만 9월이 아닌 10월 달에 또 금리 인하가 또 계획되어 있고, 가상금리라든지 또 대출금리를 갖다가 더 높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미 반등장 시그널은 이미 시장에 나왔고, 이거를 행동으로 옮기느냐 못하느냐 그 차이가 되는 것 같다는 말씀 드리면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오늘 내일 모레 이 3일간 계약서 작성만이라도 해 놓으시거나 아니면 계약금이라도 좀 넣어 놓는,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시는 그런 집을 갖다가 지금이라도 행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매매 물량도 줄어들었고 거래량도 줄어들 수밖에 없지만 어찌됐든 간에 627 대책으로 상승 에너지를 비축하고 있는 거고, 과연 이제 9월 7일 날 공급 대책을 보고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바로 판단을 하게 될 거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정말 여기에서
내년에도 적자인데 택지까지 팔지 말라니 LH 부채 곧 200조가 넘는데 진짜 주택 공급이 진짜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 정말 국토부 정신 차리자. 네, 국토부 19만호 공급 발표라고 이야기했는데 핵심적인 이야기만 드리면 공급의 본질이 지금 아파트, 하지만 예산은 지금 빌라로 향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을 대폭 늘리고 분양주택 지원 금액을 줄였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정책 실패의 그림자. 지금 다가구 매입이라든지 빌라를 매입하는 이런 임대정책이 과거 전세사기처럼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도 더욱 우려스럽고, 지금 사람들은 밥을 먹고 싶어 하는데 자꾸 빵을 갖다가 지금 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정책, 과연 이제 9월 7일날 확실하게 정책이 나오면 이제 다들 아시게 되겠지만, 진짜 이러한 정책은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기대하는 질 좋은 주택 공급, 특히 서울 수도권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선호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알고 있는 거거든요. 아파트를 아무리 빨리 지어서 공급을 해도 5년은 걸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명분만 지금 쌓으려는 이런 인상을 갖다가 강하게 주고 있고, 정부 정책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 시장을 분석하고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고,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시장의 본질을 깨뚫는 통찰력과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거듭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진짜로 이제 사고 싶어도 못 산다. 지금 부익남TV에서 제가 어제 이 내용을 보면서 내년부터 부동산 이렇게 된다. 그래서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감스님들 제발 제 이야기가 와닿지 않는다고 하면 저보다 더 뛰어난 전문가들의 의견을 갖다 들으시면서 한번 내 생각과 그리고 감사스마일 생각과 이런 것들을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스마일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왜 주택공급 대책을 갖다가 9월 7일날, 그것도 일요일날, 제가 부동산 현장에 있으면서 일요일날 주택 공급이라든지 규제책이라든지 어떤 대책 발표하는 게 일요일날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없었다기는 좀 말하기 좀 그렇고, 제가 알고 있기로 거의 목요일, 금요일 사이에 지금 많이 이런 대책들이 발표가 됐었고, 그런데 저는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아침 시간까지만 해도 목요일까지 어떤 이야기가 없으니까, 국토부에서 이야기도 없고 언론에서 이야기 없다 보니까 그래 다음 주에 하게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신기하게도 일단 9월 7일날, 그것도 일요일날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엠바고 요청용 자료는 배포했고, 지금 보니까 기본적인 내용은 다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9월 7일날 이제 배포하고 확대 방안을 백브리핑하고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도 9월 7일날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도대체 왜 일요일날, 그것도 공무원들 일요일날 쉬는 날이고, 또 여기에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밑에 있는 실무자들 다 출근해야 되는데, 참 이 이유가 도대체 뭘까? 진짜 부임나님처럼 이제 이야기처럼 이제 사고 싶어도 못 사기 때문에 이제 금요일날이나 목요일날 발표하게 되면 또 그 사이 주말에 많은 사람들이 움직여서 또 이렇게 수요에 쏠림이 있을 것 같아서 아예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9월 7일날 일요일날 발표를 하고, 바로 시행은 9월 8일부터 바로 시행을 갖다 하게 되는 건지 정말 궁금하기 짝이 없지만, 분명한 거 하나는 제가 어제도 제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 관련해가지고 이야기 드렸지만, 진짜 빠른 대책이고 더 이상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감스님들은 움직이셔야 된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지금 9월 5일, 6일, 7일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서, 눈치 빠른 사람은 지금 지난달부터 움직였고, 진짜 이번 달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도 지금 눈치 빠른 사람들은 움직이고 있는데, 부디 감스님들만이라도 진짜 행동으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시기라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정말 마지막으로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누구나 재능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재능이 이끄는 어떻게 보면 그 용기, 실천이 중요한 시기라는 말씀 드리면서 감사 스마일은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기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